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전산회계 1급 2022년 시험 개요 및 학습 전략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 어떤 새로운 목표를 갖고서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다면 자, 2022년도에 전산회계 1급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2022년 시험 개요 그리고 또한 학습 전략에 대해 한번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강사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앞서서 인사드렸듯이 자, 이름은 김성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2006년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네요. 그때 이제 세무사 시험을 합격한 시점이 이제 2006년이고요. 그다음에 에듀윌에서 이제 현재 전산세무회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프로필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러이러한 어떠한 좀 프로필 그리고 그 어떤 제가 이제 걸어왔던 그런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정확하게 전산회계 1급 시험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합격을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프로필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이 2006년에 이제 합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2007년부터 이 전산회계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08년에 제가 이제 전산세무회계 학원을 하나 설립하는데요. 그 학원이 바로 비전 전산세무회계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 학원을 2008년부터 해갖고 2016년도까지 해서 만 8년 정도 학원을 운영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이렇게 운영했던 거를 좀 얘기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전산회계 1급 혹은 뭐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을 실제로 만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상담을 함으로써 그동안의 어떤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또 이런 고민거리 또한 나중에 취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고민거리와 관련돼서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데이터가 무시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제가 학원에서 그 한 8년에서 9년 동안 실제로 상담한 학생들이 한 1,500명 정도 돼요. 이 1,500명 정도의 학생은 실제 1대1 상담을 해서 상담 카드를 기록하고 작성했던 학생들이거든요. 또한 내일 배움 카드제라는 걸 이용해서 실제 강의를 듣는 그런 학생들은 상담이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제가 크게 학습 상담과 취업 상담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좀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분들이 이 전산세무회계를 공부한다는 것도 저도 알게 되었고요. 또한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방금 말했듯이 직업군과 그리고 연령층 그리고 또한 어떤 기존에 하던 일 그리고 또 이런 여러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돼서 상담을 해본 결과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한 18세 정도로 나이가 어린 그런 학생들부터 70세에 해당하는 그런 좀 고령의 그런 학생분들까지 상담했고요. 또한 우리나라 학생뿐만 아니라 또 외국 학생들, 뭐 예를 들어 심지어는 탈북 주민들과 관련된 그런 학생분도 상담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담했던 이 영역은 상당히 넓다,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듀윌에서 이제 전산세무회계 강의를 시작한 거는 201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에듀윌과 이제 조인을 해갖고 에듀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산세무회계 강의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서로 의견이 맞아서 2013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제 전산세무 강의가 진행되고요. 이 당시에 2013년도에 처음에 온라인으로 촬영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반신반의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실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습을 해봐야 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과연 이론은 상관이 없겠지만 온라인으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학생들이 이해하고 잘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은 들었는데 학생분들이 굉장히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대세가 된 거죠. 또한 전산세무회계
이쪽 온라인 분야, 그러니까 뭐 온라인 분야니까 뭐 전체 시장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은 에듀윌이 이제 뭐 전체 1위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에 또 저도 역시 보람을 느끼고 있는 바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전산세무회계 강의랑은 상관없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공무원 회계학 강의 의뢰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공무원 강의를 시작한 게 2009년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학원, 뭐 여러 학원들에서 이제 계약하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지금은 이제 타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회계 관련된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TV에 출연해서 회계에 대한 강의를 좀 해봤어요. TV 출연 강의는 사실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실제 이렇게 스튜디오 강의랑은 좀 차이점이 좀 있고 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 면은 있었네요. 예. 어쨌든 그 정도의 내용으로 프로필을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고요. 주요 저서로는 뭐 우리 에듀윌에서 나오는 뭐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죠. EBS 전산세무회계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집필을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나머지 관련된 전문직 시험에서도 뭐 회계학 관련돼서는 이제 이렇게 저서를 가지고 있어요. 1년에 제가 뭐 다 수험서긴 한데 집필하는 수험서가 한 20종이 돼요. 2022년도에는 그래서 제가 20종 정도의 책을 1년에 매년 출간하다 보니까 한 달에 평균 2권 정도 출간하다 보니 책을 출간할 때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출간하고 그다음에 자료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고 자 이런 데 좀 많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또 강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약간의 좀 피로감 혹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좀 못한 거가 내심 조금 약간 제 입장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저는 목표를 좀 설정한 게 그래 이렇게 수험서 말고 한번 그냥 일반적인 대중이 볼 수 있는 그런 회계 관련된 책을 2022년도에는 뭐 조금씩 준비한다 하더라도 한 권 정도는 한번 내보고 싶은 욕심이 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프로필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프로필 중에 제가 장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물론 이 뭐 에듀윌을 포함해서 또한 많은 이제 온라인 사이트 혹은 실제 학원들을 보시면은 뭐 매우 훌륭하시고 그리고 강의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은 들지만은 자, 제 경우에는 일단은 이 전산세무회계 저서가 있다는 거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전산세무회계 교재를 만들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거의 3번에 걸쳐 만들거든요. 특히 실기는요. 프로그램 데이터를 다 수정하고 또 프린트 스크린을 해야 되고 또 확인 후에 다시 데이터 파일을 다시 수정해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이 전산세무회계 이제 문제를 만들다든지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출제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거 강조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교수. 뭐 에듀윌이라는 거를 뭐 당연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2013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쭉 진행하고 있다는 거. 즉 온라인 강의에서 검증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바로 실제로 전산세무회계 학원을 8년간 운영했다는 거에 제 입장에선 큰 이제 자부심을 느껴요. 이를 통해서 많은 실제 학생들, 물론 에듀윌을 통해서도 수많은 질문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질문, 학습 질문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피드백으로 아, 이런 걸 모를 수도 있구나. 아, 이런 걸 모르는 분이 있네. 아, 이것도 설명해야지.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강의를 진행했을 때 이 상담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서로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상담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질문도 하고 질문을 받고 이런 과정으로 많은 어떤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특히 학습 질문뿐만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산세무회계 왜 배우는가요? 물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배우는 거지만 마지막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취업의 발판으로 삼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업과 관련된 상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 질문란에 학습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취업 상담과 관련된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사항을 보면서 그 적절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취업 상담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올려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상태로 되면 혹은 피드백이 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요한 사항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성별이 중요해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에 따라 상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성함만 보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바로 연령이에요. 20대 연령도 좀 구체적으로 뭐 20대 초반, 뭐 중반 후반, 뭐 30대 초반, 중반 후반, 뭐 40대 초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연령을 써주시거나 뭐 25세면 25세 이런 식으로 연령을 좀 기재해 주세요. 연령에 따라 상담하는 내용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학력과 경력이에요. 학력이라 그럴 때 학교가 뭐 어디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경영학 혹은 세무회계 관련된 이런 관련 학과를 나왔는지 아니면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보 혹은 뭐 고졸이라도 상관은 없죠. 예, 뭐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학력 정도의 정보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다음에는 경력이에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과거 경력을 기재해 주세요. 근데 이 경력이 이 세무회계랑 관련이 없는 경력이라도 기재를 해주세요. 그게 상담할 때 좀 이렇게 취업 상담은 유리하게 상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지막으로 목표를 정확하게 좀 설정을 해주세요. 내가 어디를 목표로 하는지. 물론 목표에 대해서 궁금한 분도 있죠. 내가 이거 할지에 대해 궁금증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좀 질문을 올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기초회계의 OT 시간에 요 이력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OT 시간에서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조금 더 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거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취업의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 물론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빼고 제가 좀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뭐 할 것인지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 기초회계에서는 그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의 장단점과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는데요. 내가 경력을 쌓고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 결론을 말하면 세무사 사무실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하나의 방법을 뺀 게 어디냐? 바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좀 생략을 했어요.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자체가 우리가 K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뭐 실무에서 스마트 A란 프로그램, 동일한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이게 대기업 취업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다른 스펙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만약에 내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 물론 그러면 또 따로 질문 올리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경력직 취업 같은 거 그래서 뭐 세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한 5년 정도 이상 경력 쌓으면서 나머지 스펙을 만들어서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취업이 가능하긴 한데 그 부분은 좀 여기서는 설명을 배제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거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전산회계 1급 학습 개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2년 시험 일정인데요. 이 시험 일정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1년에 6번을 보는 거죠. 짝수달에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시험을 보내요. 그래서 시험 일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일자 중요하겠죠. 이 날에 시험 보니까요. 어느덧 시험이 100회 시험이 되네요. 제가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 2007년에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 그때 시험이 32회 시험이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처음 했을 때, 근데 이제 어느덧 100회가 됐네요. 그래서 과거에는 1년에 4회를 봤거든요. 근데 일정 기간 이후에는 1년에 6회를 보는 시험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100회 시험이 2월 13일 날 봐요. 일요일이죠. 100일에는 4월 10일, 일요일. 102회는 6월 4일, 토요일. 103회는 8월 6일, 토요일. 104회는 10월 2일, 일요일. 105회는 12월 3일, 토요일. 일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은 두 날 중에 하나죠. 공휴일에 시험을 보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진짜 중요한 게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원서 접수 기간에 원서를 접수하지 못하면은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으니까 원서 접수 기간에 시험 응시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날짜를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제 메모를 해 주셔야 되겠죠. 뭐 스마트폰에 뭐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날에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을 응시할 수 없고요. 참고로 100회 시험을 보시면은 1월 5일부터 1월 11일 날 응시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00일에 뭐 102회 응시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응시 기간을 놓쳐 갖고 시험을 접수 못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이 원서 접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100회 즉 첫 번째 보는 시험은 개정 전 내용 그러니까 2022년 시험이니까 2022년 개정 전 내용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101회부터 개정 후 내용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100회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2021년도 강의로 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101회부터 대비하시는 분들이 2022년 이 강좌로 대비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 내용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특히 원서 접수 기간을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세요. 자, 이제 전산세무회계 시험에 대해 개요 설명드려 볼게요. 이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일단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세무사들 전문직이죠.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세무사회에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해야 진정한 뭐 세무사라 말할 수 있는데 등록을 해야 개업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국세무사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뭐 교수님이 말하긴 좀 뭐야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다 현직 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들이 이제 의뢰를 받아서 이제 시험을 이제 이렇게 출제를 하는 방식이 된다는 얘기죠. 출제 방식의 시험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의뢰를 받은 적은 있는데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적격성 논란이 좀 생겼어요. 만약에 제가 들어 응시해갖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내면 좀 어떻게 본다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근데 어쨌든 세무사들이 출제를 한다. 한국세무사에서 시험 이렇게 출제를 하고 사이트로 한국세무사의 여러분들 자격시험 요 사이트를 보시면 돼요. 요 사이트를 들어가서 시험 응시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요 사이트는 나중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한번 나중에 실기할 때 요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전산회계 1급 시험 시간은 15시부터 16시 1시간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산세무회계 1급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특별회와 본회. 코로나19로 인해 거리 두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장이 확보가 되어 있을 때 응시생을 다 응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나눠서 이 특별회는 9시에 시작하는데요. 이 특별회와
본회차 두 개를 선택해서 응시할 수가 있어요. 특별회를 응시할 수도 있고 본회차를 응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둘 다 1시간으로 봐요. 요 15시부터 16시는 본회차에 대한 시간이고요. 특별회는 9시부터 10시의 시간으로 응시를 하게 돼서 두 번에 대해서 둘 중에 선택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시험을 봐요. 뭐 이론 합격하고 실기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시험을 본다. 그리고 이제 특별회 본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응시 접수 기간 있죠? 이거 좀 늦으면은 전산회계 1급 같이 인기가 많은 그런 시험은 응시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접수 기간에 제일 첫날에 응시를 바로 하시길 바랄게요. 첫날이 중요하다. 여기서 응시할 때, 접수할 때요. 예. 자, 전산회계 1급 시험 방법은 이론이 30%, 실기가 70%, 그러니까 이론이 30점, 실기가 30점으로 출제되고요. 이론은 객관식, 사지선다형 필기 시험이고요. 실기는 PC에 설치된 K랩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USB를 이제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응시하게 돼 있어요.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60점이 아니에요.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호락호락하진 않다. 어렵진 않지만 아주 호락호락하진 않다. 70점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극단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요. 실기를 70점, 이론을 빵점 받아도 합격이에요. 왜냐하면 70점이니까. 그러니까 이론에 뭐 70% 맞추고 실기 70% 이상 이런 게 아니라 둘을 합쳐서 70점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본다면 실기 70점, 이론 빵점. 이 사람은 합격이다. 그러니까 둘을 합쳐서 7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시험 범위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 이론 시험은 회계 원리, 재무 회계라고 말하는 거죠. 요게 15%, 그러니까 사실은 16%인데 8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당 2점의 배점으로 16점. 원가 회계는 4문제에서 5문제 나오는데 최근에 4문제 나오는 게 좀 더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회계 원리가 8문제, 얘가 4문제, 세무회계, 부가가치세가 3문제가 출제되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2를 곱하면 16점, 8점, 6점의 배점으로 출제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무시험에 대해서는 70점 나오는데 뭐 기초정보관리, 그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그래서 이제 뭐 일반 전표 입력 및 결산 자료 입력이 있어요. 결산 입력. 그리고 오류 수정, 부가가치세, 이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다음에 장부 조회 등의 실무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산회계 1급 이외에도 유사 시험들이 좀 있죠. 근데 전산회계 1급, 그러니까 전산 세무회계 시험을 보시면은 나머지는 사실 취득을 안 해 상관은 없어요. 가장 공신력 있는 시험이 전산 세무회계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전산 세무회계 시험을 근간으로 해서 나머지 시험들도 다 파생해서 시험을 그러니까 응시가 만들고 시험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의 검정 기준을 볼게요. 어떤 능력을 보는 거냐? 전문대학 중급 수준의 회계 원리와 원가회계, 세무회계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여기서 전문대학 중급 수준은 전문대의 세무회계과를 말해요. 중급 수준의 회계 원리와 원가회계, 세무회계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세무회계과에서 1년 내지 한 1년 반 정도를 다닌 학생 정도의 실력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무회계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그 다음에 기업 회계 실무자로서 자,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능력을 검증해요.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전산회계 1급은 있어야 되고요. 이 세무회계 쪽으로 취업을 하려면 또한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하려면 전산세무 2급까지는 취득을 하고 있어야 취업에 유리하다. 그래서 취업 목적으로는 전산회계 1급 플러스 전산세무 2급이 있어야지 취업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의 자격증은 전산회계 1급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세무회계과 나온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은 그 세무회계과에서 이 마찬가지로 전산회계 1급 내지 전산세무 2급의 그러니까 취득을 이제 목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 취득을 했을 거라고 생각도 드네요. 어찌됐든 전산회계 1급은 기본적인 이 세무회계 관련된 자격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시험에 대한 30점에 대한 여기는 제가 그 점수대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나오는 유형들이죠. 근데 이 유형에 맞춰서 이제 교재도 집필이 됐고 강의도 진행이 되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 우리가 배울 내용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은 우리가 많은 부분 강의를 이론 시험 보면은 어떻게 본다면 이게 똑같은 과목일자 하더라도 이 배점에 맞춰서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회계 원리 쪽, 즉 재무회계가 한 16강, 우리가 30강을 기준했을 때 원가회계 8강, 세무회계가 6강은 좀 적고요. 한 7, 8강 정도에서 한 30강 내에서 구성돼서 이론을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 배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무 시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기초정보관리, 일반전표입력, 메인 매출 전표입력, 오류수정, 결산자료입력, 장부조회와 관련돼서 우리가 30강의 정도에 걸쳐서 배우게 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거니까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같이 찬찬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 이래요. 온라인 강의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온라인 동영상 강의 1강을 먼저 봐요. 그리고 바로 복습을 하세요. 1강 듣고 복습, 2강 듣고 복습 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이 1강이 안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강이 뭐 재무제표라 그럴 때 재무제표 1강, 재무제표 2강 이러면 1, 2강을 다 보고 2강을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긴 한데요. 그냥 1강 보고 복습, 한 강 보고 복습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세요. 그게 가장 낫다. 그냥 동영상만 쭉 보고 복습 안 하면은 공부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냥 강의만 본 거에 국한되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강좌가 많으니까 그래 동영상을 보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야. 목적이 아닌 목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배속도 막 늘리면서 나는 봤다. 그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걸로 만들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강 보고 복습하고 한 강 보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복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전산회계 1급 이론 강의의 특징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전산회계 1급 강좌는 우리가 거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객관식 문제, 그 객관식 문제가 실제 기출 문제인데요. 그 문제들을 모두 풀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좌 자체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아주 이렇게 다 용어 다 설명하고 이런 거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강좌는 기초회계 이론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먼저 명심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기초회계 원리를 들었거나 혹은 셋 중에 하나, 기초회계 원리를 들었거나 아니면은 전산회계 2급을 들었거나 아니면은 세 번째는 다른 학원이나 다른 사이트 혹은 과거에 뭐 이런 전산회계 관련된 기본적인 뭐 기초회계와 유사한 과정 혹은 전산회계 1급 등을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기초회계 원리를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고요. 자, 이 기초회계 원리라는 강좌 자체가 제가 처음으로 만든 커리큘럼인데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원을 직접 운영할 때도 첫 번째 달은 무조건 기초회계 원리를 들어서 기초회계 원리 강좌예요. 두 번째 달에 전산회계 1급, 세 번째 달에 전산세무 2급 이런 식으로 진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도 그에 맞춰서 집필됐기 때문에 기초회계 이론을 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산회계 1급 강의가 진행된다는 점. 물론 전산회계 1급에 다 설명을 드리지만은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배제하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정도의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걸 하나 명심해 주시고요. 뭐 과거에 회계를 배우신 분들은 바로 전산회계 1급을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런 시험 문제의 전 문제를 모두 다 풀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전 과정 PPT를 이용해서 강좌를 진행할게요. 그러면 제가 판서를 좀 덜하고 그 다음에 강의가 좀 빨리 진행되며
좀 더 보시기에 좀 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화면이 좀 더 좋게 강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PPT는 제가 요 색깔들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요런 색깔 유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너무 알록달록한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 실무 강의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전산회계 1급 실무 강의는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는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돼요. 그래서 뭐 전산회계 1급 전에 전산회계 2급 들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처음 하는 분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물론 전산회계 2급 같은 걸 들으셨으면 프로그램 조금 할 줄 아시겠지만은 그거를 배제하고 기초회계만 듣고 전산회계 1급으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커리큘럼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산회계 1급은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는 분을 대상으로 설명드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전산회계 1급에 있는 실무에 있는 모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고요. 기초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동영상 강좌니까 다시 보기와 배속을 느리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정속도로 봤을 때의 템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학생들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템포를 좀 천천히 할 수 있는 게 강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계는 한번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물론 막판에 문제를 풀고 이럴 때는 좀 빨리 진행해도 되지만 처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천천히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역시 천천히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2번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실기는 제가 입력을 하면 제가 좀 그때 좀 시간을 드릴 때 끊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입력을 따라해서 처음에 하실 때 입력하고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제 화면 보면서 하시고 나중에 실력이 좀 쌓이면 한강을 보고 다시 재입력해보고 실무 강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그런 입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력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이론 실력이 좀 있으신데 컴퓨터 입력이 서툴러서 실기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친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기출문제 또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매해 개정을 하잖아요. 개정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도 좀 바뀌고요. 그리고 세법이 좀 개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해 기출문제들이 과거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최신의 이제 세법, 개정 세법을 반영하고 그리고 최근에 프로그램 업데이트된 걸 반영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해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이제 교재를 작성할 때요. 제가 교재를 만들 때 매번 프로그램을 새 최신 버전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만드는 거랑 똑같아.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기출문제 최신 프로그램과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론과 실무가 있으면 이론을 먼저 들으시고 실무를 들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론을 수강한 그런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말 그대로 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학은 배울 학자를 쓰겠죠. 그래서 배울 학, 습은 익힐 습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강의를 하시는 분들, 여러 강사들도 다 동일한 결론을 우리가 도출시키는데 학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우는 거, 이게 30%. 익히는 거, 이게 70%라고 얘기해요. 즉 학보다는 습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학은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서 배우는 거. 그게 학이라 볼 수 있고요. 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익히는 거. 익힐 습자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쓴 거 한자로 보시면요. 이게 바로 새의 날개를 표시한 거예요. 새의 날개. 그러니까 새가 하늘을 이렇게 날기 위해서는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의 날개짓을 해야 최초에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날개짓과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전산회계 1급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 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서 빠르게 배울 수 있게 하는 거가 저의 역할은 여기서 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죠.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복습하고 반복하고 복습하고 반복하고. 그게 습의 과정이고요. 그래서 공부는 바로 반복의 과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반복적 과정.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그런 분들 아니면 어떤 시험,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그런 분들의 공통점 보면 다 공부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들어서 합격을 이루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많이 듣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걸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학을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가 없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거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것도 강사에 따라 천지차별이 나는 거죠. 자, 그런 걸 한번 설명드리고요. 또한 근데 우리 에듀윌에서는 좀 검증이 되신 그런 교수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실력이 있고 인기가 많으시고 유능한 교수님들만 우리 전산세무회계 팀에 같이 있으니까 에듀윌 교수님들 누구한테 배우셔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라 생각은 드네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리면은요. 이건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의욕이 너무 많아. 공부를 할 때. 또 새해고 그러니까 의욕이 더 강하죠. 그래 열심히 한번 하는 거야. 근데 의욕이 강할 때 잘못 공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서브 노트 만든다. 쓰면서 한다. 이런 게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여기서 쓴다는 것은 회계는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되니까 문제를 풀 때는 쓰겠죠. 여기서 쓰는 거는 책의 내용을 막 쓰는 거야. 외우려고. 암기를 할 때 여러분 이게 필기를 하지 마세요. 눈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다만 회계는 어쨌든 문제를 풀거나 혹은 분계를 해야 되니까 문제를 풀거나 분계를 하는 것은 많이 이렇게 써서 풀겠지만 그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문 내용을 막 옮기는 거야.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 확인하고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으면 회계에는 모두 마스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체 과정 중에 어찌됐든 우리가 회계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계를 좀 더 많이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강의는 제가 이론 설명할 때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뼈대를 완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입력, 실기에 나오는 메인 매출 전표와 부가세 신고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중요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안점을 갖춰서 설명을 드리는 걸 포인트 드릴게요.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교재 내용들에 좀 담아 있긴 한데요. 제가 교재 내용들 중에서 약간 스킵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크게 무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론과 실기가 있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어쨌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70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론 시험의 경우에는 30점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12문제 이상은 맞추자. 열두 문제 이상은 득점해야지. 12문제 이상 득점해야지. 12문제 이상 득점하려면은 이론에 대해 많이 공부해야 돼요. 다 맞출 수 있어요. 저의 내용을 이제 이해하고 다 문제 풀 수 있으면 100점인데 근데 그럼에도 학생이니까 그래 최소한 12문제 이상 맞추자. 그러면 24점이 확보가 되죠. 토탈 70점이기 때문에 합격 최소 점수가 70점이기 때문에 실기에서 몇 점만 받으면 돼요? 46점만 받으면 합격을 해요. 실기 70점 중에. 그러니까 이론을 12문제 이상을 맞춘다라는 걸 전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기도 70점인데 전산회계 1급 시험은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에요. 전산회계 1급은 웬만하면 붙이려고 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은 사실은 강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냥 어느 정도 하면 아무나 돼. 그래서 제가 학원을 운영을 해봤을 때 많은 강사들을 투입해서 봤는데
뭐 경우에 따라 컴플레인이 있죠. 이렇게 비교가 되면 더 컴플레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학원 원장님한테 야, 너 너무 강의 잘하지 마. 강의 너 너무 잘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들었냐면은 너무 강의를 잘해버리면 다른 강사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나는 열심히 하고 강의 내가 잘해서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 밸런스의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최초로 제가 이제 학원 강의했을 때 그 학원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너 같은 강사 3명만 있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계학원 만들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에듀윌이 전산세무에게 그렇게 됐네요. 예. 여기 있는 교수님들 뭐 다 강의 잘 하시니까. 예. 근데 어쨌든 24점 이상 이론에서 득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실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다가 지금 말이 잠깐 바뀌었는데 제가 그랬죠. 전산회계 1급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어느 정도 수준만 있으면 어느 정도만 돼도 심지어는 초짜를 시켜도 합격하는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전산회계 1급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니까. 이건 합격하기 위한 시험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전산회계 1급은 열심히 하면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전산세무 2급은 좀 다르지만 전산회계 1급은 열심히 하면 합격한다. 그래서 실기 70점 중에 열심히 하면 50점대 후반, 60점대 뭐 넘게 많이 맞춰요. 근데 제 생각을 해도 55점 이상은 득점해. 55점 이상은 득점하자.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얼마가 돼요? 바로 79점 나오죠. 80점 정도 나오잖아요. 80점 정도 맞게 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합격 점수가 이런 점수가 아니라 막 90, 뭐 100점, 뭐 98점, 95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떤 분은 70점, 둘 다 전산회계 1급 합격한 건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그 이후의 과정, 전산세무 2급을 들어갔을 때 뭐 90점대 후반 맞은 사람은 전산세무 2급 금방 따라가요. 근데 70점대 초반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전산세무 2급에선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열심히 해서 고득점을 하자. 그러면 전산세무 2급도 편하게 공부하면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학습 전략으로 말하면 요 점수, 이론을 최소 12문제 이상, 실기는 뭐 60점 이상 맞으면 좋은데 55점 이상은 받자. 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2022년 이제 전산회계 1급 이제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 매우 중요하다 생각 들어요. 누구의 강의를 듣는 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 드네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뤄내는 게 보다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와 그리고 에듀윌과 함께 2022년 전산회계 1급 대비해서 합격, 초단기, 단기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랄게요. 이상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